너무 밝은 화이트 톤을 사용해서 생기가 없는 공간이 되거나 우드가 지나치게 많고 강조가 돼서 무겁거나 약간 좀 꽉 막힌 답답한 느낌들을 줄 수 있는데요. 저 화이트우드 뭔가 어색한데 촌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이유들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번 영상은 정말 그 논란이 많았던 신축 아파트인데요.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4평 타워형 구조의 마이너스 옵션이었는데요. 저희 에드윈에서 뭐 마이너스 옵션이야 많이 진행을 했고, 또 에드윈 하면 화이트우드 맛집이다라고 약간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마이너스 옵션의 화이트우드 컨셉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화이트우드로 진행을 한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 여기 마감재는 어떤 거예요? 막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꿀팁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준비를 하다가 이번 영상에서는 화이트우드 인테리어 성공적으로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3가지를 한번 좀 담아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현관입니다. 화이트우드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포인트를 활용한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신발장을 보면 신발장은 우드 패턴으로 활용하면서 일반적인 신발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가구 엣지 부분을 살짝 돌출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엣지를 튀어나오게 만듦으로써 공간의 볼륨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볼륨감을 만들어내면서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을 훨씬 생동감 있고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어린 자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벤치 공간이 필요하셨는데요. 신발은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발장 공간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렇게 벤치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벤치 뒤에는 단순히 벽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액자를 걸 수 있는 이런 포인트 공간을 또 만들어 보았는데요. 단순히 그냥 벽으로 돼서 액자를 그냥 걸었다라고 한다면 등을 기대거나 할 때 액자가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액자랑 벽면이랑 1대1로 마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액자 부분이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서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수제 그림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트리빌리지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고객님께 설치를 해드린 제품입니다. 홈 스타일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트리빌리지 액자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벤치 공간 반대편 쪽에도 신발장으로 전부 다 구성을 했는데요.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구성을 했고 약간의 디테일을 한번 넣어봤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일반적인 신발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분절선을 만들어서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이런 매지 라인의 분절 라인을 디자인의 포인트로서 가져갈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디테일의 변화로서도 정말 공간을 다른 공간처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팁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짐들을 보관하거나 신발 박스 같은 거를 좀 보관하기 정말 좋은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중문 설치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중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간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디자인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우드 인테리어답게 저희가 우드 톤으로 전체적인 프레임을 필름으로 시공을 했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유리는 모루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루 유리는 우드와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소재인데요. 일반적인 투명 유리보다 관리도 너무 쉽고 지문이나 이런 것도 잘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우드 인테리어 준비하신다면 중문은 이런 모루 유리를 꼭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화이트우드 인테리어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마감재의 질감 조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화이트우드 완성된 사례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면 저 화이트우드 뭔가 어색한데 촌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이유들은 저는 이 마감재의 질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도어재들을 전부 다 솔리드 패턴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엣지 부분들만 우드의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처럼 주방을 무겁고 묵직한 느낌보다는 가볍고 세련된 느낌의 화이트우드를 완성을 하려면 이렇게 엣지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레이아웃을 보면은 저희가 가운데 쪽에는 대형 아일랜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아일랜드와 이어지는 이 옆면에는 식탁을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일랜드와 식탁을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구성을 하고 나니까 공간이 훨씬 더 정돈돼 보이고 이 식탁에서도 우드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어서 훨씬 더 디테일을 더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도 대형 아일랜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앞쪽에도 수납 공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맨 위에는 서랍장으로 구성을 해서 자주 쓰는 제품들은 편하게 열고 닫고, 아래쪽에 여닫이 도어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물건들을 좀 아래쪽에 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엣지의 포인트를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해서 화이트우드 인테리어의 매력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와 식탁의 상판은 세라믹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세라믹은 인조 대리석이나 칸스톤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매트하고 깔끔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드의 패턴과 정말 잘 어울리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이트 톤의 세라믹을 사용을 해서 주방 공간을 훨씬 더 이쁘게 만들면서도 실용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뒤쪽에는 저희가 냉장고장과 카페장으로 전부 다 구성을 했습니다. 싱크대는 하부장을 기역자로 쭉 연결해서 작업 공간을 최대한 넓게 가져갈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상부장은 약간 화이트우드 컨셉답게 저희가 좀 포인트로 잡아보았습니다. 계속 사용했던 소재들을 이 상부장에서 포인트로 더 넣어 보았는데요. 엣지면을 우드의 포인트로 사용하고 솔리드 패턴의 도어를 사용을 하는 거, 그리고 이 우측에는 중문에서 사용했던 이 모루 유리를 가지고 와서 이 중문의 소재도 이 주방까지 가지고 들어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방에서도 우드 포인트를 좀 간결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게 화이트우드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화이트우드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컬러 밸런스 조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화이트우드 잘 섞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잘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밝은 화이트 톤을 사용해서 생기가 없는 공간이 되거나 우드가 지나치게 많고 강조가 돼서 무겁거나 약간 좀 꽉 막힌 답답한 느낌들을 줄 수 있는데요. 적당한 톤의 화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우드를 포인트로 잘 활용하되 공간마다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화이트우드 인테리어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TV 벽면을 보게 되면 TV 벽면은 저희가 반매립 벽체로 구성을 하고 마감재는 전부 다 도배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현관과 주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엣지의 포인트와 리듬감을 만들었던 포인트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 하단 쪽은 간단하게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V 반매립을 구성을 하게 되면 벽면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는 벽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런 공간마다 이렇게 간접 조명을 좀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디자인 포인트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조명이 나오는 이 바닥 쪽에 저희가 이 마루와 비슷한 패턴의 필름을 활용을 해서 이 필름이 이 바닥재가 같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이 벽면에 포인트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의 전체적인 마감재를 한번 좀 살펴보면 벽지는 전부 디아망 퓨어 화이트 도배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퓨어 화이트 도배지는 요즘에 저희 에드윈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배지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꼭 사용한 이유가 이 우드 포인트와의 조화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도배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배지에 비해서 좀 푸른빛이 더 도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좀 차갑고 생기 없는 공간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드 포인트와 컬러 밸런스를 잘 맞춰서 활용하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게 디아망 퓨어 화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바닥재를 저희가 원목마루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퓨어 화이트와 원목마루 조합으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를 저희가 원목마루로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원목마루의 가장 큰 특징은 패턴과 색감이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랜덤하게 연출된다라는 점입니다. 깔끔하게 퓨어 화이트 도배지를 사용을 하면서 이 원목마루의 자연스러운 이 패턴과 색감으로 집 전체의 화이트우드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포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윈에서 제일 잘하는 간접 조명을 좀 활용을 해서 커튼박스의 벽면을 따라서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은은한 조명 때문에 이 거실 공간이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공용욕실입니다. 전체적인 타일은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타일의 패턴은 테라조 패턴을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로서 오렌지와 올리브의 컬러를 좀 포인트로 활용했는데요. 테라조 패턴 안에는 올리브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을 했고 템바보드의 느낌의 타일을 추가를 해서 디테일을 좀 더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자녀분들이 주로 사용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묵직한 슬라이드장이나 플랩장 대신에 이렇게 비정형 거울을 설치하고 한쪽에는 이쁜 수납장을 설치해서 상단에는 오렌지색 포인트가 되는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아기자기하고 좀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리고 샤워타올 거리와 수건 거리도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서 올리브와 오렌지 조합이 어우러지는 약간 이런 귀여운 욕실로 한번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컬러를 적절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훨씬 더 깔끔하고 생동감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용한 제품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는 라우체 제품, 샤워 수전과 세면대 수전은 에테르노 제품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 약간 컨셉에 맞추어서 화장실 도어에도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아쿠아 유리를 활용을 해서 작은 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창이 하나 있으면 뭐 디자인 포인트도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거나 불이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그 안방 공간도 현관과 주방, 거실에서 사용했던 이런 우드의 포인트들을 전부 좀 그대로 가지고 최대한 들어와 보았는데요. 안방의 침실 공간과 이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의 큰 공간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좀 나누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하나 설치했는데요. 이 파티션도 묵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부 우드 필름으로 시공을 했고 이 중앙에는 패브릭 접합 유리를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되게 세련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브릭 접합 유리도 모루 유리와 같이 더불어서 정말 우드와 잘 어울리는 소재인데요. 이 파티션에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소재입니다. 먼저 이 파티션을 중심으로 이 침실 공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 도배로 마감을 했고 중간에 우드의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아늑해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 도배지도 좀 사용을 했는데요. 이 포인트 도배지는 디아망의 글리터 리넨 실키 크림 제품입니다. 이렇게 펜던트 조명을 설치를 해서 훨씬 더 아늑한 침실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최대한 옷을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역자 형태로 쭉 붙박이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션 하단에는 하부장을 구성을 했는데요. 자주 입는 옷들도 편하게 넣을 수도 있고 화장대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붙박이장에도 작은 디테일을 빼먹지 않고 넣어 보았는데요. 현관의 신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매지 라인을 활용을 해서 위에 상부장, 하단에는 붙박이장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2,400으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층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위쪽까지 붙박이장을 구성을 한다면 사실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 위에 쪽 장을 쓰기가 좀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성도 생각을 해서 상단에는 자주 안 쓰는 짐들을 좀 편하게 보관을 하고 그리고 하단에는 이 붙박이장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상의와 하의 뭐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안방 욕실입니다. 부부 두 분이도 사용하실 공간이라서 깔끔하면서도 좀 호텔 같은 욕실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화장실은 무엇보다 관리가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조적 파티션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유리 파티션은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조적 파티션 설치하면 이 샤워 공간 너무 좁고 답답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샤워 공간 상단에는 항상 간접 조명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조명만으로도 이 샤워 공간이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이고 쾌적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는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고, 세면 수전과 샤워 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인데,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리비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청소가 귀찮거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리비어 제품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축 아파트 올림픽 파크포레온 34평 마이너스 옵션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화이트우드 인테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포인트 디테일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감재 질감의 조화를 신경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컬러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 3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적용해야 성공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꿀팁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